저는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요. 사실 지금 40대인데 아이 셋의 엄마고요. 아이들은 22살, 20살, 18살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2년 터울로 낳아서 이제 허리가 되게 아팠고 근육이 아예 없던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 머슬마니아 오리엔트 대회에 나가서 2위를 했었고요. 또 필라테스 강사를 수료를 했었는데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자격증은 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면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관리를 위해서 제가 올해 5월 22일 날 시니어 모델 대회를 나갔었어요. 40대 이상부터는 시니어 모델로 분류가 돼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가두리 속에 가두어서 열심히 약간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강 전도사로서 또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몸짱 약사 민재원이고 약국도 이제 10월에 오픈인데 민재원 약국으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걸고 최대한 건강 관련해서 예, 제 소명이자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나갔었고요. 오늘 제가 지금 몇 권을 보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5권 지금 책을 예, 보내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이렇게 썼었어요. 네, 그래서 젊으신 리더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실 때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30대 후반부터 이제 나와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의 엄마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제 모습을 보고서 이제 뛰쳐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보긴 봤는데, 한번 이형협심증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집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더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 출연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제가 구기 종목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골프 채널도 나갔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가 잘못됐습니다. 책을 네, 썼고요. 사실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블로그를 매일 한 편씩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저의 보물 창고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이어트 관련돼서 올리면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제가 만보 걷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소통하면서 건강해지는 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저는 누가 저를 보고서 이제 바디 프로필도 찍게 됐다. 대회를 나가서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기쁘더라고요. 이제 저보다 더 잘 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는 사실 허리가 아픈 다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트레이너 선생님의 말을 되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식단도 잘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깔쌈한 48kg의 맨 우측 사진이 이제 복근을 유지를 하게 됐었고 이제 권투하는 사진은 이제 50kg긴 하지만 계속 이제 식스팩이 생긴 다음부터는 유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식단 앞에 트레이너 선생님 강의를 쭉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대회를 나갈 때요. 그 주위에 이제 어린 친구들은 식단을 아주 빡세게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수분 관리까지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럴 정도로 일주일 이내에 6kg, 10kg 이렇게 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이렇게 저렇게 식단해라, 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하지만, 저는 그 버터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 그냥, 네, 최대한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빼고 그냥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회가 끝나고도 이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kg 정도 이런 식의 요요만 있었을 뿐이지 별로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핏한 바디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019년도에 사실 저도 이제 스포츠 지도사 2급, 이 헬스 트레이너 시험 보는 그 시험인데 그거를 나갈까 아니면 대회를 나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몸으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머슬마니아에 나갔었고요. 약간 아이들 셋을 갖고 있는 엄마로서는 조금 이제 그러긴 했었는데 어쨌든 나가서
이제 현영 언니랑 그 임성훈 MC님이랑 같이 이렇게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요실금 관련된 강의도 했었습니다. 네, 임성훈 선생님은 맨날 이렇게 눌러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눌러보라고 하시지 했는데 이분이 70대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육이 단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이 들어서도 이제 운동을 계속 생활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시니어 모델 대회 때 제가 5월 22일 날 이제 그 디자이너 선생님이 주셨던 옷인데 나와서 이렇게 런웨이를 걸으면서 워킹을 하고 엣지 있게 했던 그런 경험인데요.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다 쌓여가지고 저는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이렇게 입체적인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약간 더디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이게 하다 보면 어떤 그 원하는 그 자신의 꿈, 드림, 비전 이런 것들로 다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60대 이상 그 모델 지원하신 분들이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정말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그런 열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삶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이런 식이, 운동,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 과잉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비워주는 거, 비워주고 채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할 때도 물론 당연히 그렇고요. 운동이 약이다라는 제목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드셔야 될 것들도 있고 이제 그 가끔 분기별로 디톡스는 꼭 하셔야 돼요. 마르셨다고 생각을 하셔도 날씬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디톡스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슬라이드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인분들이나 이제 소비자들한테 권할 때 조금 날씬하신 분한테 내가 디톡스를 하라고 권해도 될까? 이렇게 머뭇거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조건 디톡스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A라는 지점에서 내 현재 위치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학 건강측정평가연구소 조사 결과 이 한국인의 건강 수명 단축 요인이 바로 잘못된 식습관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이 5.3개월이죠. 잘못된 식습관은 뭐 고혈당, 술, 고혈압, 비만 이런 거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더해보면 한 5년 정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4, 5년.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오늘의 나는 내 몸이 움직인 결과로 생긴 동작의 산물이다. 네, 제가 만약에 손을 계속 써요. 네, 화가여서 손을 계속 쓰면 그림을 잘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너목보에 출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컬 트레이닝을 잠깐 했었는데 이 목의 성대도 사실 근육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계속 쓰면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더님들이 지금 나의 그 어제와 다른 나로 태어나려면 이 어제와 다르게 그 부위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에게 맞는 맞춤 운동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에 근육이 없었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복근이나 기립근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3개월 만에 복근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 또 바디 프로필을 매해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회까지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수영도 되게 잘하는데 수영을 하고 나면 허겁지겁 먹어요. 그러면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저는 근력 운동이 맞는 사람이다. 왜냐면 근육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리고 엉덩이 밑에 엉덩이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윗도리를 입었을 때 상의가 항상 엉덩이를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근육 관련된 대회에 나가서 이제 수상을 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저희 엄마도 저보고 인간 승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이게 좀 유전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전과 후에 운동하는 게 어떤 게 더 좋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혈당 상승이 덜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린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질병이 있는 상태로 오래 사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텔로미어라는 거예요. 텔로미어는 뭐냐면 이렇게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암호화된 DNA가 있고 비암호화된 텔로미어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화, 신발끈으로 보셨을 때 신발끈의 끝부분이 캡으로 씌워져 있는데 이 캡은 운동화 그 끈의 역할이 더 잘 오래 지속되게 그 기능이 잘할 수 있게 더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캡 역할을 하는 게 텔로미어인데 이 텔로미어를 길게 해주는 생활 습관에서 그 기공운동, 명상 또는 운동을 해야 전립선 암 환자에게서 5년간 운동으로 인해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그 건강 수명도 늘리게 해주는 게 있고요. 운동과 식이 습관으로 인해 체중이 감량이 되면 이렇게 밑에 그래프처럼 before and after 써 있잖아요. 우측에 있는 after처럼 텔로미어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길어집니다. 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보다 활동적인 분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텔로미어 길이가 길다는 거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2017년부터 이 sarcopenia라고 해서 근감소증이 질병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은 젊었을 때부터 연금처럼 저축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운동의 효과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은 지방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지금 앉아서 들으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배 만져보시면 이 부분은 거의 다 백색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을 했을 때요. 지금 저도 지금 배를 잡았는데 운동을 했을 때 이 백색 지방이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뀝니다. 이 베이지색 지방은 갈색 지방의 역할을 하는 백색 지방이에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endurance exercise, cold exposure, 그 다음에 밑에 좀 매운 음식, 고추와 같은 캡사이신을 드셨을 때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추운 곳에 노출이 됐거나 고추와 같은 또는 울금, 강황, 카레 이런 어떤 특정 음식들을 먹었을 때 근육에서 아이리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우측 그 노란색 보이시죠? WAT가 white adipose tissue인데 백색 지방이에요. 이 백색 지방이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뀌면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UCP1 단백질이 발현을 하는데 이게 발현이 되면 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체중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운동했을 때는 성장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좀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것들이 있을 테고요. 이 지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뱃살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얘가 인슐린 저항성이랑 다 관계가 있는데 브라운 아디포사이트 그 갈색 지방은 사실 그 어린 신생아한테서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신생아의 경우 추운 곳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놨을 때 근육이 떨지 않는 상태로 열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갈색 지방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기 때문이고요. 미토콘드리아에는 철분으로 인해서 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란색은 핵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은 이 지방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갈색 지방은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작게 물방울처럼 있죠. 그 다음에 백색 지방은 덩어리가 아주 커요. 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bright beige adipocyte 얘는 베이지색 지방인데 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백색 지방이지만 갈색 지방의 역할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환경에서 이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운동을 통해서 나의 백색 지방을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백색 지방을 그냥 놔둘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갈색 지방의 역할, 얘는 이제 지방 대사 조절, 뭐 당 대사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지색 지방도 이런 환경에서 바뀐다. 그 다음에요, 백색 지방이 왜 또 안 좋냐면 이 지방이요 어렸을 때는 세포 수가 늘어나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세포, 지방 세포 사이즈가 이렇게 커집니다. 사이즈가 커지면요, 그 모세혈관이 다 도달하기가 힘들고 저산소증에 이르게 되고요. 또 밑에 anti-inflammatory activity 해가지고 파란색 이거 보이시죠? 정상일 때는 항염증 물질들을 분비를 하는데 살이 찌면서 지방세포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완강 같은 물질들 그리고 염증 관련된 물질들을 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 미세 염증부터 해서 만성 질환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그 큰 지방 세포가
하이팍시아, 저산소증이 오면서 이 지방세포가 변형이 일어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뱃살을 빼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피하지방처럼 좋은 지방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디톡스를 꼭 해야 되는, 시켜야 되는, 또 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독소는 지방이랑 친화적이에요. 예, 지방세포에 달라붙어 있고 염증 물질을 분비를 하고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기능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살을 그냥 뺀다고 쳐봐요. 위에 이제 왼쪽 보시면 obese, 살쪄 있는 사람이에요. 살쪄 있는 사람이고 POP가 뭐냐면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인데 독소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독소는 우리 생활 중에 뭐 통조림 안에 독소도 있고요. 영수증, 뭐 비스페놀 A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살충제도 있고 제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독소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독소가 아까 지방 친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제가 살이 쪄 있어서 70평의 지방세포에 독소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갑자기 그냥 굶고 빼요. 디톡스 이런 거 같이 하지 않고 그냥 굶어서 빼요. 그러면 지방세포가 작아지겠죠. 30평으로 작아지는데 여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독소들이 자기의 안식처, 집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혈액을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간을 가면 간이 공격을 당하겠죠. 그래서 간 질환이 생기고 뇌에 가서 붙으면 뇌 질환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질환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팝스가 살쪄 있을 때는 이 아디포스 티슈 노란색 이 지방 세포에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더 많이 가는데 밑에 갑자기 살을 빼니까 이 노란색 사이즈가 줄었잖아요. 지방 세포가 줄었어요. 그러면서 혈액으로 이 critical organs가 주요 장기예요. 주요 장기로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측 사진은 어떤 거냐면 HCB가 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쥐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요. 지방세포에서 뇌로 이행된 독소의 양을 평가를 해보자고 한 거예요. 살을 찌우거나 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독소가 지방 친화적이니까 이 쥐한테 고지방 식이를 먹입니다. 그래서 뇌에 지금 100이라고 했을 때요. 100이라고 했을 때 살을 빼요. 그러면 144 더 빼요. 163, 그 다음에 더 뺐을 때 269로 이렇게 증가해요. 증가한다는 게 뭐예요? 지방세포에서 뇌로 더 갔다는 거예요. 살을 빼니까 지방세포에 붙어있을 공간이 없으니 이제 뇌로 더 이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룹 5에서 보시면 얘는 살을 찌웠더니 오히려 8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살을 뺐더니 뇌 조직으로 99가 간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그냥 살을 뺄 때 독소도 클린즈, 우리 몸에서 나가게 해야 제대로 살을 뺄 수 있고 다시 요요가 일어나지 않고 리바운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건강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BMI, 그 표를 보시면요. Body Mass Index가 이제 그 키랑 몸무게의 상관관계인데 늘어날수록 살이 찐 거잖아요. 그리고 위로는 Prevalence of Diabetes에서 당뇨의 유병률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축은 팝스, 아까 독소가 증가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보라색 그래프만 보시면 어때요? 살이 찌는데 당뇨병이 그닥 상승하진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독소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독소가 없으면 건강한 돼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독소가 상승을 하면 어때요? 당뇨병이 급증해요. 독소 관리만 잘하셔도 이 만성 질환이랑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실 이야기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독소 관리를 디톡스는 무조건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제가 이제 그 논문의 제목만 따온 건데요. 2형 당뇨, 그다음에 2번에 하이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3번 고혈압, 4번 중상 동맥경화증, 5번 암, 6번 디멘시아 치매죠. 7번 파킨슨氏병, 8번 자가 면역질환, 9번 아이들에 있어서 알러지, 10번 자폐증, 그다음에 11번 ADHD 이런 것들이 다 독소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다 옆에 뭐 페스티사이드 이런 거 살충제 이런 다 독소랑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의 제목만 제가 따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웨에 있는 뭐 항산화 비타민 ACE라든지 밀크C3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복용하시게 해서 그 디톡스 뭐 3일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즈 1이 잘
간에서는 또 해독하는 기관이니까 페이즈 1이 잘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물질들, 그다음에 이제 중간 대사체가 되게 활성형이에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기본으로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큐텐 또 중요하죠. 그다음 페이즈 2에서는 이제 아미노산 관련해서 포화 반응으로 인해 이제 소변이나 대변으로 잘 배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미노산, 단백질 관련된 것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가끔씩 대청소, 그러니까 대청소 아니더라도 그냥 평상시 하는 청소 말고도 대청소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클렌징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독소인데요. 얘는 당 독소입니다. 얘는 다른 말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고 당독소, 영어로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인데요. 얘의 앞글자만 따면 AGE가 됩니다. 당독소는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탄수화물 시기를 했을 때요. 우리 인체에 있는 단백질이랑 크로스링크,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우리 인체의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을 일으킵니다. 이를테면 얼굴만 보더라도 이 그 콜라겐의 손상, 그래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요. 아, 뭐였더라? 뭐 이러면서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또 이제 뭐 시야 이런 미세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고 녹내장, 백내장, 황반 변성도 이 당독소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과잉의 탄수화물 드시는 것도 사실 줄이셔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이 당이 나가게 잘 소모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조리법에 따른 당독소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열을 이용할 경우에 당독소가 증가를 합니다. 특히 카라멜화, 왜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토치 이런 것도 브라우닝 하시잖아요. 이랬을 때 당독소가 증가를 합니다. 그럼 나는 바베큐 음식을 많이 먹는데 어떡하지? 사실 당독소가 증가를 하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탄 거라도 잘라서 드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공 음식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해결법은 low, 저온에서 또는 천천히 조리하시는 게 좋고 이제 운동으로 감소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독소는 축적이 되면요. 원래 자연 노화가 이런 그래프면 얘는 아주 가속화돼서 그 노화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백질과 당이 결합을 해서 아마도리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서 산화, 탈수, 축합으로 인해 이런 당 독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또 그 수용체랑 결합을 했을 때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 내가 갑자기 왜 피곤하지? 또는 이제 발기부전도 당독소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임도 당독소랑 관계가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부산에 이제 친한 안과 선생님이 계셨는데 진료가 다, 그러니까 제 진료가 아니라 그 다른 진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랑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당시에는 당독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그런 건 아니어서 왜 안과 선생님이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당독소에 대해서 아셨던 거죠. 이렇게 황반 변성, 녹내장, 백내장 다 아셨던 거고 만약에 제가 이걸 알았다면 저희 22살 대학생 딸이 안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조리법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리얼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는 당독소가 6.67입니다. 예, 당독소가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분유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486.67로 증가를 해요. 예, 지금 80배 정도 증가를 한 건데 분유의 경우 이렇게 고온 처리, 열 처리를 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건강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제 좀 더 가벼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식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식은요, 사실 곡물이잖아요. 그래서 고탄인데다가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독소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점에 갔을 때 어느 커피 전문점은 조금 더 커피 콩이 탄 맛이 나. 이거는 당독소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담배 이런 것도 먹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 이 태우는 과정에서 흡입이 되는 이것 또한 이제 당독소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 2 보시면 uncooked 베일이랑 베일이 뭐냐면 이제 송아지인데요. 송아지 그 조리하지 않았을 때는 707인데 물에서 끓였을 때는 2222, 구웠을 때는 7416, 프라이를 시켰을 때는 1058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빅맥도 7801,
그러니까 먹는 거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이게 독소로 작용해서 아까 그 전에 보여드렸던 많은 질환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제가 집만 비우면 이제 치킨을 시켜 먹는데 테이블 3 보시면 치킨을 조리하지 않았을 때는 877입니다. 그런데 그 삼계탕처럼 물에다가 1시간 동안 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1123으로 증가를 하고요. 8분 동안 프라이를 시켜요. 그러면 7390. 더 바싹바싹하게 튀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8000대로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없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5번 드실 거 한두 번으로 줄여 드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는 만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통제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건강하게 그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통밀의 경우에는 53으로 생각보다 높진 않죠. 크로아상은 1113, 파스타도 240이고요. 쌀이 오히려 9인데, 파마잔 치즈는 진짜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치즈를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조리로 인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효랑 관계가 있나? 어쨌든 16,900입니다. 그래서 이 치즈, 파마잔 치즈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삶은 계란, 10분 동안 삶았을 때는 63인데 얘를 조리법을 바꿔서 프라이드로 바꿔요. 그러면 2,749로 상승을 합니다. 차라리 오믈렛으로 해서 337로 해서 드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당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설탕 대신에 당 대신에 어떤 걸로 먹어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 이 몽크 프루트, 나한과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얘는 중국의 열매인데요. 장수 열매로도 불리고요. 얘는 먹었을 때 우리 혈당 있죠. 당을 먹었을 때 혈당이 또 상승을 하고 또 이제 인슐린 분비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설탕보다 300에서 400배가 더 달지만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인들도 드셔도 되는 천연 감미료이고 비만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로 물질로도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라디칼이랑 싸우고요. 그다음에 감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항염 반응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인 그 항히스타민제 역할을, 천연 항히스타민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 8 benefits of monk fruit 써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그 다음에 알룰로스 이런 것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조금 쓰죠. 그리고 제가 한번 신라 호텔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알룰로스, 설탕도 있었지만 알룰로스도 있어서 상당히 앞서가는 이제 호텔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 제품 중에 나한가가 들어있죠. 원래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이 줌의 특성상 이 하루탄탄, 영양 든든 맛있는 프로틴에 이 나한가가 있습니다. 고구마 밑에, 생강 밑에 나한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저도 이제 식사 대용으로 몇 번 먹었습니다. 좋은 기름을 섭취하시는 거. 제가 이제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저탄수화물, 적당한 단백질, 좋은 지방, 근육 저축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 뱃살을 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름을 아침에 3스푼 드시면 돼요. 좋은 기름이라 하면 여기 우리 제품 중에 북초록 있잖아요. 얘 생들기름인데 얘를 3스푼 드세요. 그러면 한 3, 4주 있다가 뱃살이 빠지실 거거든요. 전체적인 살이 좀 빠지게 될 건데 제가 70대 초반 어르신한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자꾸 민약사 뱃살 어떻게 빼?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뱃살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신 것도 있긴 한데 제가 3스푼을 드시라고 했더니 3, 4주 있다가 살이 전반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시면서 약간 동안을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한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은데 제가 빈말은 잘 못해서 어쨌든 젊어지신 건 확실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계속 뵐 때마다 살이 빠지셔가지고 조금 걱정은 됐어요. 내가 괜히 권했나? 이러다가 편찮으시거나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본인의 적정 체중이 된 다음부터는 더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름을 먹는 것은 내가 자동차라고 했을 때 좋은 엔진 오일을 넣어주는 개념이랑 똑같구나. 꼭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저는 이런 거보다는
아보카도 이런 걸 더 좋아하고 이제 샐러드에 뿌려 먹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박진영 씨가 집사부일체에 나와서 그 연예인분들이랑 같이 아침 식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소주잔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때 썼던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냉압착, 저온 압착한 그 올리브 오일인데 그거를 먹게 해서 다 원샷 시키니까 막 연예인 분들이 막 얼굴이 표정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랬었는데 좋은 기름. 아무튼 그래서 박진영 씨도 뱃살이 없고 물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뱃살이 없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저온 압착, 냉압착. 뭐 볶는 것보다는 버무리기 추천. 만약에 이 좋은 기름이 사실은 비싸잖아요. 비싼 상태에서 프라이팬에 볶거나 해버리면 당독소가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데다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걸 프라이팬 처리를 하거나 고온에서 볶아버리면 건강과 멀어지는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버무리는 거, 생으로 그냥 찍어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추천하겠습니다. 좀 너무 이 자체로 먹기 힘들다 그러면 소금이랑 같이 쳐서 찍어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사실 소금도 나쁜 게 아니에요. 정제된 소금이 나쁜 거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쁜 거죠. 자, 물에도 타이밍이 있는데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식사 전후, 그러니까 식사하는 도중보다도 이제 30분이나 1시간 지난 상태에서 마시는 게 좋고, 운동 전후에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거, 운동과 장수 DNA가 작동하게 하는 게 물이죠. 그렇지만 이 물 그 자체로만 벌컥벌컥 드시는 것은 사실 몸을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때는 땀이 발산되면서 전해질도 같이 소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해질이 들어있는 것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피로, 혼란, 과민성 또는 이 근육경련, 그 열사병, 운동 핵문근 융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소금을 먹으면 고혈압이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천일염 이런 것들을 드시면요, 뭐 골다공증으로부터도 멀어질 수가 있고 고혈압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도 같이 높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나트륨으로 인해서 상승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 환자이신 분들은 좀 보시면서 양을 늘려나가시는 게 좋긴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세포와 여기에 있는 혈관 이 두 가지의 건강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포와 혈관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려면 이 전해질이 풍부한 것들을 드셔야 돼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진짜 만성 탈수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지만 좀 음이온도 더 풍부하고 전해질이 풍부한 이런 물을 챙겨 먹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그 물질 교환이 잘 돼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독 관련된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통 국은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뭐 짜기도 하고 혈압을 상승하고 뭐 살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탕탕국, 설렁탕, 도가니탕, 미역국, 동치미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그 아까 그 세포 외 기질액 중간에 있었던 거 있죠? 그 ECM이라고 하는데 이 ECM을 보충해 주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소금이 NaCl이라서 NA만 높기 때문에 나쁜 거고 천일염의 경우에는 종합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돼서 소금물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정상 대사를 위해서 우리가 먹은 단탄지가 에너지화돼서 ATP를 생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칼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미네랄 하면 더블 X죠. 얘가 이 생리학 600 몇 페이지의 생리학을 딱 이제 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스트레스와 독소로부터 최소화하고 이런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잘 돼서 에너지화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이 더블 X,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뉴트리언스, 이 식물 생리 활성 물질인데요.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do no harm이라고 해서 먹어서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야채를 뽑았어요. 그 토양에서 뽑았는데 얘를 빡빡빡빡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요. 그럼 이 야채는 정말 깨끗한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토양이 어땠는지 아는 이너 뷰티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외부 아우터 뷰티를 깨끗하게 했지만 이너 뷰티가 어떤 물을 얘가 흡수를 했고 어떤 토양에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메이 그 제품들은 식물 선정에서부터 그 종자 선택 또 농장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유기농의 제1이잖아요. 1 회사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이제 이런 것들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환경 파괴, 토양 변화 등으로 인해서 그 식품의 구성 성분이 또 달라요. 옛날에는 뭐 고갈된 것도 있고요. 이를테면 사과 하나에서 비타민 C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으면 지금은 한 20개 먹어도 그 비타민 C를 다 충족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식품에서 먹는 비타민 미네랄 함유량이 이전에 비해서 반 정도 이제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환경 오염이 심각해져서 이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이 필요량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갈된 상태의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 내가 그걸 먹어도 그 영양학적으로는 기아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제가 저의 의견이랑 일치를 해서 갖고 온 건데요. 얘는 미래학자, 그 현재 구글 이사이십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하루에 100알의 영양제를 드셔요. 그래서 연간 11억을 지출을 하시는데요. 아침에 30개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30알을. 예, 생각만 해도 그냥 그거 자체로도 정말 배부를 텐데 그분이 뽑은 4가지 영양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파티딜-콜린, 두 번째는 코엔자임 Q10, 세 번째 바이타민 D, 네 번째 오메가3입니다. 다 익숙하시죠? 근데 포스파티딜-콜린 그러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다 아실 건데 보통 우리가 포스파티딜-콜린을 레시틴이랑 거의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레시틴은 원래 처음에 이제 계란 난황에서 추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포스파티딜-콜린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파티딜-세린, 그 다음에 이 추어블 레시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두에서 추출을 한 거기 때문에 에타놀라민, 포스파티딜-세린 이런 것도 이제 추가로 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추어블 레시틴을 이분이 그 4가지 영양제 중에 하나 넣었다는 거죠. 얘는 우리의 지질대사,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뭐 이런 특히 뱃살 빼는 데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뇌기능, 인지력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어블이라서 좀 더 독특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여기 보시면 콜린 있고 포스파티딜, 포스페이트가 인이기 때문에 포스파티딜 네,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콜린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큐텐인데요.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죠. 사실 얘는 우리 인체에 있습니다. 여기 distribution in the body. 우리 인체에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감소를 해요. 간에서, 폐에서, 신장에서, 심장에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감소를 하는데요. 얘는 그 심장에 도움이 되고요. 혈압 감소에도 효과가 있고 사실 그 비타민 B와 더불어 같이 먹었을 때 그 단탄지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여성분들이 특히 이 코엔자임 Q10을 꼭 챙겨 드시는데요. 이 피부 노화, 그러니까 주름, 눈가 주름, 미백, 다크서클, 기미 이런 것들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얘가 또 사실은 항산화제예요. 뒤에 슬라이드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체중 감소,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되고 암 환자에게 저하되어 있어서 복용하면 좋고 남성 불임 등 정자 무력증 개선에 효과가 있고 편두통 개선 효과, 운동 능력 향상, 그다음에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즘에는 그 지질 대사 관련해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스타틴 스타틴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코큐텐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같이 드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우측 그 사진 보시면 그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경로에서 HMG-코에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차단하는 게 바로 스타틴계 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차단을 하면 메발로네이트에서 콜레스테롤이 되는데 또 다른 회로 중에 하나가 코큐텐이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약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코큐텐은 드셔야 돼요. 꼭 드셔야 되고 비타민 D도 드셔야 합니다. 그다음 왼쪽 사진 보시면요. 이 코큐텐이 그 라이프스팬,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에
연관이 있어요. 그 안티에이징 관련된 그 theory, 이론 중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텔로미어 이론도 있고요. 근데 가장 좀 유력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얘는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노화 이거에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oQ10은 노화와 멀어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우측 사진 보시면 바이타민 E, 그다음에 이거 알파 리포익 아시드가 이제 사실 최고의 항산화제 끝판왕인데 이거는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CoQ10, 유비퀴놀 이게 다 CoQ10이거든요. 그다음에 비타민 C, 그다음에 여기에 비타민 그 글루타치온 이런 것까지 합쳐져서 이 항산화제 시스템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CoQ10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D인데요. 우리가 이제 나가서 햇빛을 쐬면 피부에서 합성이 돼서 간을 거쳐서 OH, 수산기가 붙고 신장에 가서 또 하나의 수산기가 붙으면서 활성형인 비타민 D3가 되는데요. 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로만 이제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이 비타민 D 하나 가지고 여러 그 책이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비타민 D 형태가 그룹병, 결핍이 되었을 때는 이 그룹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칼슘의 흡수 촉진, 그다음에 세포 성장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면역이랑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코로나 이런 거 걸렸을 때 먼저 챙겨 드셨던 게 비타민 D잖아요. 이렇게 면역이랑 관계가 있고 근육 성장 또는 허약 방지, 운동 능력 상승이랑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어깨가 결리거나 좀 약간의 통증이 있고 오늘따라 뻐근해 이럴 때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칼맥디 이런 거 추천을 하면 되는데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를 꼭 챙겨 먹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근이완에 도움이 되고 이제 비타민 D는 통증 완화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꼭 챙겨 먹고요. 비타민 D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인간이 겨울잠을 자지 않는 인간이 동물처럼 겨울잠을 자는 형태가 됩니다. 겨울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비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식욕이 증가를 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갑자기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식들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고 혈압도 상승하고 그리고 아까 비타민 D의 역할이었던 그 감기 걸리기 쉽다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근육통, 두통 발생, 우울증 이런 것도 이제 비타민 D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만 클리닉 가시잖아요. 그럼 비타민 D를 7,000 IU, 10,000 IU로 그렇게 함량을 높게 때려 드시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을이니까 그 거의 이제 감소 추세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무조건 챙겨 드셔야 돼요. 저도 여름에는 잠깐 쉬거든요. 제가 부족일 때는 먹어서 정상으로 올려놓고 이제 여름에 잠깐 쉬고 가을부터는 다시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메가3인데요. 이거는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 항염 작용도 하고 얘가 사실은 그 세포막의 유동성 그다음에 투과성, 대사 속도, 인슐린 저항성 이런 세포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그 지방산 균형, 이 밸런스가 맞을 때 제일 좋습니다. 옛날 구석기는 4대 1이었고 이렇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오메가6를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이 균형이 좀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냥 이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게 좋은데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을 평상시에 드시면 이제 3를 보충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 공부한 것들이 세포 전달, 신호 전달이 잘 되니까 이런 개폐에도 관련이 있거든요. 오메가3는 EPA랑 DH를 합한 거를 우리가 오메가3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세포막을 열고 닫는 거에도 얘네가 관여를 하고 그래서 핵으로 이제 신호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쳤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그 트랜스 지방, 패스트푸드, 편의점에서 이런 어쨌든 가공된 탄수화물 이런 음식들을 최대한 먹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연어, 고등어, 견과류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한 것들을 먹었을 때는 공부한 것들이 신호 전달이 잘 돼서 우리 뇌에 또 DHA가 있잖아요. 공부한 것들이 잘 저장이 된다. 그런데 너네가 자꾸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아니면 오메가3라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한 것들이 잘 전달이 되는데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게 되게 딱딱하거든요.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드니까
결국에는 이 뇌에도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딱딱하게 돌머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은 염증 반응의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통풍 이런 거 있으신 분들, 뭐 관절염, 염증이 있어서 뭐 아프신 분들은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심혈관, 특히 이제 중성지방의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3가 그 전문 약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다스릴 때 이 그 오메가3와 레시틴, 그 포스파티딜 콜린도 같이 먹고 또 심혈관계, 코큐텐, 카르니틴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도 당연히 그리고 아이가 먹어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색다른 뷰인데요. 오메가3와 6의 밸런스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살이 찌게 됩니다. 오메가6가 많으면요. 이 2번 보시면, 여기 위에도 비율이, 그러니까 오메가6가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메가6는 엔도카나비노이드를 생성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배불러요. 배부른데 음식이 내 앞에 있으면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산의 불균형이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6의 경우는 이렇게 엔도카나비노이드를 발현시켜서 appetite, 식욕이 증가하고 입으로 가져가게 해요. oral intake, thermogenesis가 열발생이거든요. 열발생은 줄이고 lipogenesis, 지방은 합성하는 이런 뚱뚱한 그 지방세포가 커지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는 또 비만에서도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BCAA를 드시는 게 좋은데 근육 합성, 근손실 감소, 그다음에 이제 근육통 회복 이런 체지방 분해랑 관계가 있는데 BCAA는 뭐의 약자냐면요. branched chain amino acid, 아미노산인데 branched chain, 분지 아미노산이에요. 분지 아미노산은 류신, 이소류신, 발린 세 가지가 있는데 사슬이 끝에 이렇게 분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근육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 감소를 억제한다. 그래서 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BCAA를 추천을 하고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을 빼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이섬유 그리고 저는 여행을 갈 때 꼭 식이섬유를 챙겨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잠도 잘 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항스트레스인 태아닌과 칼맥딜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그 샷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도 뭐 이런 역할을 하고요. 신경 안정, 혈압, 뭐 치아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은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더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마그네슘이 소실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릴렉스, 이렇게 편안하게 근이완, 그다음에 혈압, 심장, 당뇨. 예전에는 이게 심장약으로도 쓰인 적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혈압, 심장, 당뇨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두통, 그다음에 이제 전 증후군, 생리하기 전에 막 아프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마그네슘은 드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이랑 이제 사람인데요. 이게 좀 되게 저한테 와닿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건강은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란 게 건강이니까요. 아프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 많던 계획도 그 많던 시간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됐어요. 있을 때 잘해야겠어요. 사람도 건강도. 그래서 드시는 것도 클린 푸드, 아까 당독소 말씀드렸듯이 그런 독소 관리도 잘 하시면서 가끔씩 디톡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수치화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내가 얼마를 걸었는지 매일 10,000보 이상은 걷자 또는 12,000보, 15,000보 이상은 걷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킵니다. 이거는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켰을 때 더 성취감이 있잖아요. 요거 하나 수치화해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요요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40대 중반이 돼서도 그 체중에 뭐 요요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침에 소변을 누고요. 무조건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아까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체중계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말한 거는 똑같은 52kg여도 운동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똑같은 체중이어도 운동한 분들은 그 근육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쫙 달라붙어서 이 탄력이 이제 있는데 그 소변 누구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날 체중을 보면 나는 이따가 미팅이 있고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매일 잰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잰 사람, 한 달에 한 번 잰 사람, 1년에 몇 번 잰 사람, 매일 잴수록 조금은 스트레스는 받긴 하겠지만 요요가 줄어든다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수치와 모든 것은 수치와 그리고 심하게 관리할 때는 저는 다이어리에도 써놓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의 건강한 삶을 꿈꾸는 이제 민재원 약사였고요. 초반에 조금 지연이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강의해주신 민재현 약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종료하기 전에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많은 여성분들 여기 계시지만 급격히 살찌거나 아니면 급격히 살이 빠졌을 때 생리 주기가 변하면서 2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영양제들이 도움이 되고 왜 생리 양이 달라지는 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이 잠깐만요.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식사 양을 확 줄이시잖아요. 그러면 뭐 탈모도 온다 그러고 뭐 이제 생리의 양도 갑자기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잘 먹으면서 잘 빼는 방법을 사실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기는 뭐 자세하게 넣지는 않았는데 저탄수화물을 하시면서 적당량의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좋은 지방, 기름 이런 것들 드시면 무조건 뭐 기름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탄수화물도 아예 끊어라 이건 아니지만 평소에 드시던 것보다 좀 줄여서 드시면 그런 부작용들은 없어지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갖고 왔던 영양제 있잖아요. 코큐텐, 이제 비타민 B 이런 것들 그 암에 있는 제품들로 충분히 커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식사만 조금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굶는 경우가 대부분이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몸에서 없던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명채연 님이 아주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이나 NAC를 대체할 수 있는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선택한다면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거기 이제 관절 영양제 중에 그 황도 있잖아요. 황 들어있는 관절 영양제 있어요. 그게 이제 관절로만 이렇게 쓰긴 썼는데 황을 공급하는 게 이 글루타치온이랑 NAC 대체로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도 들기름을 아침마다 먹는 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하면 총콜인지 LDL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병원에 가셨을 때 제가 요즘 기름을 먹기 시작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콜레스테롤 높은 거를 조금 감안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LDL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LDL 높으면 총콜도 늘어나니까, LDL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이제 쓰러졌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타틴계 약을 처방을 해주셨고, 저는 이거를 먹이지 않고 비타민으로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영양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이 되게 좋은데 스타틴은 그 제약회사에서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먹게 하는 거라서 그런 과정에서 LDL 수치가 높았고 이제 그 LDL 수치가 높다고 해서 사실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게 그 SDLDL이라고 Small Dense LDL 또는 산화된 형태의 LDL 이 2가지가 나쁜 건데 제가 분해 검사를 해서 SDLDL을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얘는 빵빵빵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산화된 형태의 LDL이 높은 건데 이게 뭐 높은 근거가 뭐가 있지 하고 봤더니 암 환자처럼 활성산소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똑같은 의견에 도달을 한 거예요. 이분은 항산화제를 왕창 때려 넣어야겠다 이런 결과로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 LDL 수치가 정확히 몇인지 제가 몰라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LDL이 꼭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막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LDL이 뭐 160 이상인 게 더 그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사실 논문도 있어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몸짱약사 민재원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거기 비밀 댓글 있거든요.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상세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꼭 요청하셔서 통풍 수치가 높아서 통풍이 너무 심한데 혹시 통풍약을 먹기 전에 대체할 수 있는 영양제가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뭐 통풍이신 경우는 비타민 B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뭐 C 드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질액 있죠. 그 중간에 뭐 탕탕국을 드시고 이제 소금물도 드시고 이런 그 탈수 관련된 게 이제 통풍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전해질이 풍부한 이런 물, 그 소금물 이런 것도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1회 건강 아카데미 민재영 약사님과 정말 이렇게 알찬 시간이 될지 기대도 많이 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오늘 제 1회 건강 자산 아카데미 성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